채식 위주의 식생활은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대장암 및 기타 다른 암들의 발생률을 현저하게 줄여줍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역시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의 존 라빈스 선생님의 그 책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주 먹는 이 음식이 바로 내 난소암과 전립선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좀 깨달으셔서 좀 충격을 먹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내가 즐겨 먹는 그 음식이 뭔데 그것이 난소암을 유발하는가? 자, 미네소타 대학의 존 스노우든 박사는 식생활과 난소암에 관한 20년, 무려 몇 년이요, 여러분? 2년? 예, 존 스노우든 박사는 평생을 20년 연구 결과에 요약을 한마디로 초점을 말하면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매주 3일 이상 달걀을 먹는 여성은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달걀을 먹는 사람보다 치명적인 난소암에 걸릴 위험이 몇 배 이상 높더라? 3배 이상 높더라. 이거는 사실 여러분 이 존 스노우든 박사가 굉장히 질병 역학의 대가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생 20년 동안 연구한 연구 결과 요약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계란 있죠.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 고기하고 생선은 그래 끊을 수 있어. 근데 절대 포기 못하는 게 계란이죠. 자, 그런데 이 계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콜레스테롤 높이는 가장 주범이 고기보다 생선보다 가장 1위가 뭐였냐면 다른 거는 40, 50 수치 레벨이라면 이 달걀은 293 정도의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콜레스테롤 수치를 쫙쫙쫙 올리는 주범이 누구냐면 계란이에요. 예. 자, 매주 3일 이상 달걀을 먹는 여성은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달걀을 먹는 사람보다 치명적인 난소암에 걸릴 위험이 3배 이상 높습니다. 도널드 필립스 박사는 암 연구지에 학회지에 이런 보도를 합니다. 이제 증거는 압도적입니다. 채식 위주의 식생활은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대장암 및 기타 다른 암들의 발생률을 현저하게 줄여줍니다. 은성이도 또 유선이도 난치병이라고 불치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질병도 오히려 수혈을 안 받고 채식을 하면서 수혈을 받지 않을 만큼 적혈구가 생산되는 것을 이제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의 식생활이 여러분을 병들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난소암에 좋은 음식 어떻게 하면 난소암을 예방하고 예후를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자, 여기 보면 참 의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난소암을 예방하는 양파. 여러분 양파는 천연 올리고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 환자들은 설탕 드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설탕은 일본에서 별명이 뭐예요? 회도. 미네랄을 훔치는 도둑놈. 자, 암 환자들의 공통점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암은 당을 좋아하죠. 과당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당, 설탕당을 좋아하는데 대신 여러분은 이러한 자당 대신에 어떤 당을 쓰셔야 돼요? 과일당이나 또는 어떤 당? 천연 올리고당인 양파를 쓰셔야 돼요. 음식에서 단맛을 내고 싶다. 피를 맑게 하고 싶다. 난소암을 예방하고 싶다. 양파를 쓰시는 겁니다. 양파는 여러분들 이제 조지 워싱턴이 미국에서 감기 치료제로 유명하죠. 민간요법에 양파를 이렇게 탕으로 해서 중탕을 해서 먹기도 하고 하는데 염증은 없을 때는 주로 생양파를 쓰시지만 또 두통이 심해서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도 집안에 세균이 많을 때 양파를 통으로 사각, 4등분, 8등분 잘라서 방마다 놔두면 불면증인들 방 안에 있는 세균들도 쫙쫙쫙 흡착을 하지만 그 양파가 이 두통이 있거나 또는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그 양파를 머리맡에 두면 그 양파 냄새가 솔솔솔솔 약간 매운맛이 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게 깊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아요. 환절기 때. 자, 난소암을 예방하는 양파는 특별히 천연 올리고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채식을 하고 건강식을 하는 분들은 여러분의 식단에서 설탕이 싹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범 아무리 NK 주사 맞으시면 뭐합니까? 면역 주사 맨날 1,700만 원짜리 맞고 오시면 뭐합니까? 식단은 계속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동안은 절대로 여러분의 면역력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은 어떻게 보면 고기보다 생선보다 더 치명적인 게 설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식단에서 설탕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자, 일본 구마모토 대학 연구팀은 난소암에 걸린 지에게 양파의 오니언인 A 성분을 투여한 결과 난소암 발병이 감소하는 것과 함께 쥐들의 수명이 연장됐다는 것입니다. 자, 양파는 속보다는 이 껍질에 60배나 많은 쿼센틴을 함유하고 있어서 껍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사실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나물 볶을 때 껍질까지 하면 참 먹기 거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프들을 활용하세요. 양파를 이렇게 슬라이스로 껍질째로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로 다 이렇게 슬라이스로 잘라서 로프드 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50도 이하에
효소를 파괴시키지 않아서 산 음식으로 드시는 겁니다. 더글라스 그레함 박사가 많은 환자들이 살리는 데는 죽은 음식 대신에 산 음식의 비율을 80%, 그 다음에 10% 비율로 맞춰서 먹어야 세포가 살아나고 이 활성화된 모든 독소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결론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파를 만약에 껍질째로 드시고 싶을 때는 우리처럼 이제 채소수를 아침에 끓일 때 양파 껍질째로 넣고 표고버섯, 무, 다시마 이렇게 좀 팔팔팔팔 우려서 그 국물로 뭐 여러 가지 뭐 국도 하고 나물도 하고 하는데 양파를 드실 때는 여러분들 집집마다 건조기가 좀 있으시면 좋아요. 뭐 고추 건조기 있는 시골에서 농사하시는 분들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가정에서 건조기가 좀 몇 단짜리 있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양파나 이런 걸 슬라이스로 잘라서 건조기에서 48도 정도에 넣고 말려서 드시면 굉장히 좋은 맛있습니다. 양파 좋아하시죠? 자, 양파가 피를 굉장히 맑게 하죠. 자, 속보다 껍질에 60배나 많은 쿼센틴. 모든 채소에는 사실은 껍질, 무에도 껍질의 영양소가 3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잘라내고 먹는 거는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 속에 섬유질과 영양소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껍질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난소암에 좋은 음식이 또 바로 안토시아닌 색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가지, 재즈, 가지와 여기 이제 블루베리, 블랙베리, 또 검은 콩, 뭐 이런 아이들. 자, 우리의 음식의 색소예요. 영양소가 있는 거 아십니까? 항암제가. 주로 이런 가지나 이런 뭡니까 요거 블루베리나 뭐 블랙베리, 이런 검은 깨 이런 거에 있는 안토시아닌 색소들을 굉장히 강력한 항암제가 되고 또 이 머리털을 많이 나게 해주죠. 검은색 색소들은 안토시아닌 색소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이런 붉은색 리코핀 같은 것들은 심장 어떤 일을 많이 합니까? 얘네들은 이제 베타카로틴보다 항산화 효과가 높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양파같이 하얀색 무나 이런 애들은 심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각자 이 영양소의 색소에 우리 몸을 치료하는 항암제가 가득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단 난소암에 양파가 좋다고 난소암 환자들은 양파만 먹는 게 아니라 골고루 균형지게 드시되 알고 드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안토시아닌 색소가 많은 음식은 난소암에 상당히 난소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예후가 좋게 만들 수 있고요. 또 도마도를 심은 곳에는 병이 물러갑니다. 특별히 중증암 환자들, 3기 이상 되시는 암 환자들은 히포숲, 도마도를 오래 끓여서 졸인 히포숲을 자주 드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많은 중증 환자들이 식사를 못하거나 식사를 하더라도 종양을 빨리 녹여내기 위해서 사실 암덩어리를 분해해보면 뭐하고 뭐예요?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덩어리입니다. 이걸 가장 빨리 유화시키고 분해시킬 수 있는 요소가 바로 토마토 속에 있는 리코핀이에요. 콩 속에 있는 지방 유화제인 이 콩이나 아이소플레본이 많이 들어있는 콩이나 또는 이 도마도 속에 있는 이 리코펜이 끓이면 끓일수록 리코펜 상승 효과를 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증암 환자들 3기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 도마도를 자주 이용하셔서 여러분의 종양을 억제시키는 데 도움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단 난소암뿐만 아니라 유방암이나 자궁암 모든 그 종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도마도의 붉은색을 내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이 라이코펜은 특별히 베타카로틴보다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특별히 전립선암이나 난소암 예방에 도움이 되고 이 리코펜은 난소암과 같은 암의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리라디칼을 억제해줘서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해서 세포의 산소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도마도 속에 있는 리코펜이라는 것입니다. 자, 도마도만 예외예요. 모든 음식은 다 과일은 로푸드로 드시는 게 좋은데 도마도는 끓이면 끓일수록 리코펜 상승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도마도만 예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음식이 이제 난소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전립선암 중 지금 계속 여성암만 하셔가지고 남성분들이 좀 지루하시죠? 예, 괜찮으십니까? 네, 우리 전립선암 보겠습니다. 하늘마을에 오시는 지금 이제 대개 암 환자분들이 보실 때 50대 이후가 많으신데요. 되게 잠을 못 주무십니다. 남성분들이. 왜냐하면 50대 이후에 전립선 비대 증세들이 대부분 와요. 대부분의 식단이 이제 우유, 계란, 뭐 고기, 생선 이런 위주의 식사를 하신 분들은 더 이 야뇨증, 빈뇨증 증세가 심합니다. 그래서 밤새 화장실 다니느라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요오드를 먹거나 바르는 거. 또 이런 식사법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방광 바로 밑에 있는 밤톨만한 크기의 남성 생식기관으로 정액의 일부를 생성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립선은. 자, 그런데 전립선암은 이미 발병됐을 때 이미 전신에 퍼져 있는 상태로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치명적인 악성 질환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요새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환자들이 이제 표적 검사를 계속하는 분들이 많아요. 추적 검사. 왜냐하면 이제 이 플라그가 단단하게 석회화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영기라고 할지 일기라고 할지 애매한 상태일 때 이제 계속 추적 검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뭐 하셔야 되냐면 빨리 해독식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전립선암 환자분들이 되게 이제 그 추적 검사하시고 유방암 환자들이 이제 석회화되고 있습니다 할 때 여러분들이 빨리 이제 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암에서 해방되실 수 있겠죠. 자, 캘리포니아 로마린다 대학의 연구 결과 육류와 치즈, 닭과 우유를 섭취한 사람들은 거의 또는 전혀 섭취하는 사람,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3.6배나 많이 전립선암에 노출됐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오셨는데 전립선 비대증이 너무 심해서 소변도 잘 못 보세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전립선암에 이제 노출을 되기도 했지만, 근데 이제 사모님이 목사님을 위하신다고 매일 우유 2컵을 드렸어요. 예. 죄송하지만 범인은 누구예요? 죄송합니다. 자, 전립선암에 걸리지 않은 남성들이라도 식생활의 영향은 막대해서 60세의 미국 남성 중 40%가 전립선 비대증으로, 대부분 악성은 아니지만 전립선 비대 증세는 왜 무섭냐면 바로 암이 진행될 전조 증상이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예, 유방암 촉진할 때 이렇게 유방이 땅땅하게 부어오르듯이 전립선 비대증 증세가 바로 전립선암을 촉진할 수 있는 인자가 됩니다. 자, 동물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많이 함유한 식생활은 초경이 빠른 소녀들의 유방암 발병률을 높이듯이 사춘기가 일찍 시작된 소년들 역시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암의 발병률을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식생활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호르몬성 암,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에 아주 지대한 요인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방 섭취가 높은 사람들이 전립선 비대 증세와 함께 전립선암을 유발할 때 전립선암을 예방하고 예후가 좋게 하시려면 어떤 음식을 드셔야 되냐. 특별히 유방암이나 전립선, 호르몬성 암들은 도마도를 달고 사셔야 돼요. 도마도. 자, 리코펜이 많이 들어간 도마도나 수박은 그냥 먹는 것보다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은가. 리코펜은 체내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전립선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마도나 수박은 그냥 드시는 것도 좋지만 조리해서 지용성으로 먹으면 더 효과적으로 흡수가 됩니다. 조리 과정에서 리코펜이 분해되면서 체내 흡수력이 약 30% 증가합니다. 그런데 히포습을 드실 때 거기다가 설탕 넣으시면 다 꽝이에요. 비타민 B가 파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파게티 하실 때 하늘마을 스파게티 굉장히 맛있죠. 예, 도마도 오래 졸여서 스파게티를 하시거나 히포습을 자주 해드리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실 때 설탕 넣으시면 쥐약이에요. 비타민 B 다 파괴됩니다. 자, 그래서 도마도에 설탕을 뿌려 먹는 것은 삼가하셔야 합니다. 도마도에 설탕을 뿌려 드시면 비타민 B 성분이 파괴돼서 여러분들의 이 뇌 기능이 저하가 되고 난소암에 자궁 내막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고 전립선암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자, 또 전립선암에 요새 흑마늘들 남자분들이 많이 드십니다. 뭐 비아그라들 많이 드시지만 사실 흑마늘들 많이 드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마늘에 뭐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알리신 성분이 전립선암에 좋다는 얘기들을 들으셔서 이 마늘을 이제 생마늘을 드시거나 흑마늘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마늘에 있는 알리신 성분이 전립선 세포의 이 돌연 변이를 막고 또 암세포의 종양이 크는 것을 억제해주긴 하지만 마늘에는 또 어떤 성분이 있냐면 발륨 성분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 수술하거나 마취할 때 도포마취제로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발륨입니다. 발륨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늘을 드실 때 생마늘을 드시면 독하지만 마늘을 살짝 익혀서 먹거나 저희처럼 오븐에 살짝 스팀 오븐에 살짝 구워서 드시는 거는 전립선 종양을 억제시키는데도 알리신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발륨 성분이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전립선암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가 바로 뭐 닥터 지노 박사님도 많이 강의하시지만 바로 요오드입니다. 갑상선암과 전립선암에 특효약이 요오드죠. 자, 요오드는 여러분들이 스피루나 앤 클로렐라 이제 매일 드시지만 십자가 채소들이 전립선암을 예방하고 예후가 좋게 만들지만 바다의 채소가 바로 바다의 채소는 뭐예요? 미역, 다시마, 톳, 뭐 김, 해초류. 요것들은 바로 다 바다의 채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역은 언제 먹어요? 톳은 언제 먹어요? 똑같이 채소가루 드시면 돼요. 아셨죠? 채소 드실 때 드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십자가 채소가 전립선의 종양을 억제시켜주기도 하지만 바다의 채소에 들어있는 요오드 성분들, 미역이나 다시마나 김이나 톳이나 이런 해초류, 바다의 채소 가운데 있는 이 요오드 성분이 전립선 비대증을 상당히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전립선이나 갑상선 환자들이 신지로드 드시는 대신에 요오드를 활용하셔서 이 갑상선 기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환자분들, 신지로드 드시던 분들 다 오셔서 요오드로 대체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오드가 전립선에 굉장히 특효약이라는 거. 그래서 양배추나 컬리플라워, 브로콜리, 청경채 등의 채소를 일주일에 몇 접시 정도?
5접시 정도 먹는 것은 전립선암의 진행을 감소시켜주고 또 암의 망가진 유전자를 복구시켜주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전립선암이 걸렸을 때 이제 어떻게 하셔야 전립선의 예후가 좋아지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